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9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할게요. 소매 고객의 특성 및 점포 선택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줄만 소비자 행동 분석에 의의할게요. 밑에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올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시면 소비자 행동 분석의 틀은 니은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과 외부적, 우리가 마케팅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도 이해해야 됩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통 문제를 먼저 인식하죠. 구매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해서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그러니까 문제인식이라는 게 먼저예요. 문제를 먼저 인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해서 구매 결정해서 구매 후 행동한다. 문제인식은 그냥 밑줄만.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은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 문제를 인식하고요. 정보의 탐색입니다. 내적과 외적만 있다는 거. 내적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내적 탐색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다음과 단계에 나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외적 탐색으로 하는 거죠. 내적 탐색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표들은 이제 환기 상표군이라고도 하고요. 외적 탐색은 기억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입니다. 외적 탐색은 이제 가족, 친구, 이웃 등 개인적인 원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광고, 진열, 판매원 등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외적 탐색을 거치면서 구매 대상이 되는 상표들이 환기 상표군에 추가가 되는데 이 환기 상표군에 속한 상표와 외적 탐색을 통해서 추가된 상표를 통틀어 고려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 상표권군에는 속한 상표들을 놓고 대안의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한다. 그럼 대안 평가의 중요 요소들만 밑줄만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중요성, 소비자가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중요도 정도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도가 낮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고요. 상표의 신념, 상표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효용 함수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대안 평가에 대한 방식,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구매 결정 및 구매에서는 구매 의도 형성에서 구매 의사 결정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타인의 태도, 예상치 못한 상황 요인이 있겠고요. 구매 의도 형성에서 구매 의사결정 사이에 지각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의사결정 자체의 회피, 친구로부터의 정보 수집, 전국적 상표에 대한 선호, 보증 상표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13페이지 한번 갑니다. 213페이지 8번으로 갑니다. 213. 요건 한번 볼게요. 8번을 보시면 다음 중 구매 의도, 좀 전에 봤던 그 구매 의사결정 사이에 지각된 위험에 회피하는 방법으로 보이기 어려운 것은 친구로부터의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체의 회피, 보증 상표에 대한 선호, 그 다음에 전국적 상표에 대한 선호인데 인지적 부조화의 발생은 없잖아요. 4번은 정답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 다시 31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이 만족과 불만족은 제품과 성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성과에 달려있다. 즉 기대보다 성과가 크게 만족하고 그 기대보다 성과가 작으면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먼저 인지적 부조화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과정은 그냥 밑줄만 32페이지. 소비자는 소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마케팅 자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노출이라는 거 1번. 노출의 예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야구 선수의 모자, 장갑 등 세세한 부분에 로고를 넣고 TV 중계 때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주의는 이제 그 밑에 주의와 관여도. 광고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는 관여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나 상황인 경우에는 많은 주의를 또 기울이게 되겠죠.
자, 관여도 같은 경우는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여도를 봤을 때, 자, 저관여다. 관여도가 좀 낮죠. 자, 이거는 뭐 생필품. 우리가 편의품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고관여다. 자, 이거는 뭐 선매품이라든지, 선자, 고르선자죠. 비교해서 구매하는 선매품이라든지, 자, 우리가 고가 같은 전문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선택적 주의 정도는 밑줄. 선택적 주의는 주의 자극 중 극히 일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인데요. 자, 리을에 선택적 왜곡 정도는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이제 문제로 다뤘는데요. 자, 이거는 그 선택적 왜곡은 일단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들인 정보를 자기들이 미리 갖고 있던 선입관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제품이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쁜 정보는 여간에서는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소비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214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럼 214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9번 문제. 자, 다음 중 특정 제품에 대해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제품에 우리가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쁜 정보는 여관에서는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래서 일단 주의를 기울여 받아들인 정보를 자기들이 미리 갖고 있던 선입관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을 선택적 왜곡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선택적 보유는 뭐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기억하는 우리가 경향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해버리기 때문이죠. 자, 반응과 태도도 그냥 밑줄만. 그냥 태도는요. 소비자가 마케팅 자극을 지각하고 이를 토대로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 태도가 형성된다. 자, 반응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거나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반응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현상을 인지적 반응, 느낌이 느껴지는 현상을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또 끼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메모리지, 기억이죠. 자, 기억은 그 유형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 단기 기억은 정보가 처리되는 가상의 공간이며 장기 기억은 정보가 저장되는 가상의 공간이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비교만. 그래서 단기 기억, 정보 처리 장기 기억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장기 기억에 더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전화번호를 들었을 경우 몇 번의 반복 연습을 거쳐서 기억하게 되는 경우 반복 연습행하는 장소가 단기 기억이고 처리되는 것을 저장하는 곳이 장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는 필요할 때 단기 기억 속에 또 인출되어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문제로 또 다뤄봤어요. 34페이지 중요합니다. 문제로 다른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34페이지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그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구매자 특성, 제품 특성, 판매자 특성 및 그 상황 특성 등 4가지 특성의 관심의 대상이 구매자 특성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입니다.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자, 이걸 이제 214페이지 문제를 직접 다뤄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죠. 10번 문제입니다. 214. 자, 214,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중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매자 특성, 제품 특성, 상황, 네, 판매자 특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급자 특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점포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점포 선택의 유형, 뭐 소비자의 구매 행동, 점포와 점포 유형.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점포 선택 동기는 뭐 개인적인 동기, 실제 구매 목적, 약속 목적, 사회적 동기, 개인적 동기 변수에 주변 사람이나 광고 및 신문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수를 통한 점포 선택.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SSM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슈퍼슈퍼마켓에 대해서. 재구매에 대한 우리가 점포 선택이 있어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점포 선택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소비자의 점포 선택 영향 변수는 소비자의 속성 변수는 인구와 거리, 배후, 이 상권의 인구 규모와 점포까지 거리, 그 다음 밑에 뭐 신뢰감, 그 다음 점포 속성에 대한 변수는 뭐 점포 입지, 가격, 상품, 판매 촉진, 판매원, 서비스, 진열 분위기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지가 정적이면 상권 분석, 동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포라는 것은 우리가 점포에 대한 그 속성을 봤을 때 입지가 정적이면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은 동태적이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소비자의 관여도죠. 관여의 수준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의 점포 선택 행동 시 이 생필품과 같은 아까 같이 생필품은 저관여죠. 저관여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가격 우위형 할인점에 대한 사전 기대 수준 실제 경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며, 이 전무품이 이제 우리가 고관여죠. 가전, 가구, 의류 등과 같은 고관여도에 대한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이 선매품 같은 고급 가구나 의류, 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여, 전매품 같은. 자, 이래서 서비스 위의 백화점에 대한 사전 기대 수준 및 실제 경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6페이지 가시면 STP 전략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시장 정책 마케팅에. 자, 그래서 구매자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세그멘테이션, 타겟,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마케팅에 대한 이해는 그 전체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고, 자,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해서 각 시장 부분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STP 전략을 씁니다. 목표 마케팅에 대한 그 단계죠. 자,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자체는 먼저 살 사람을 나누죠. 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세분 시장의 프로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장이 우리가 표적화죠. 타겟팅입니다. 시장 표적화. 표적 시장의 선정이죠. 그래서 세부 시장의 매력도가 그 평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세부 시장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나한테 이제 매력을 주는 매력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포지셔닝이에요. 차별화죠. 그래서 시장 포지셔닝. 차별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또 위치화시키는, 그래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표적 시장의 표적 포지셔닝 개발, 그래서 그 표적 시장의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량 마케팅과 목표 마케팅은, 대량 마케팅은 매스 마케팅, 대량 생산. 우리가 단일 제품을 고객 욕구를 동질하지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 판매하는 마케팅 유형을 말합니다. 고객 욕구 중에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초점을 둬서 최소의 비용과 가격으로 최대의 잠재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표준화에 의한 원가 절감 및 규모의 경기,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그다음 오른쪽 제품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디자인 품질 등이 다른 제품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케팅. 상이한 시장 부분에 소구, 어필이라고 하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구매자들한테 다양성을 제공하는 전체 시장
다양성을 제공하죠. 자, 목표 마케팅입니다. 타겟 마케팅. 세분화 마케팅에서 이 타겟 마케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해서 각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세분 시장. 그래서 세분화된 동질적 소비자. 세분화된 동질적 소비자. 그래서 자, 얘는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얘는 37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기억의 두 번째 점에 한 두 번째 줄, 시장의 특정 기준을 나누어서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세분화의 성격은 그 이질적인 시장을 몇 개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뭐 A, B, C가 각기 상이한 제공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구분합니다. 또 시간을 경과에 따라 구매 활동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시간적 제약 조건을 내포하는 거고요. 그럼 세분화된 시장은 수요 곡선의 위치와 기울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제품 또는 마케팅 믹스를 또 필요로 하죠. 자, 세분 시장에 대한 요건은 내부적으로 동질적, 외부적으로 이질적. 자, 개개의 세분 시장은 마케팅 변수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보일 만큼 이질적이어야 하지만 세분 시장 내의 소비자들은 마케팅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만약 한 세분 시장 내에 이질적인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있다면 다른 소비자와 다른 반응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측정 가능, 구매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세분 시장의 크기와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세분 시장의 특성, 구매력,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 민감도,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집단도 있다. 그러면 측정이 됩니다.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 집단과 낮은 소비자 집단을 구분해서 그 가격 민감도의 측정이 어렵다면 시장 세분화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규모 또는 실체성. 세분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수익률이 높아서 별개의 시장으로 개척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실체성이라고 하고, 또 근접 가능. 세분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현재 유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농촌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TV 신문이 보급률이 낮아서 광고를 거의 접하지 못한다면 이런 세분 시장은 마케팅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먹힌다는 거죠. 신뢰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 타당성도 따져봐야 된다. 신뢰성은 이제 세분 시장은 일정 기간 걸쳐서 일관성 있는 특징을 지녀야 되고, 그럼 세분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은 밑줄만. 시장 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 연령, 성별, 지역 등 소비자의 특성, 사용량, 상표 애호도 등 제품의 사용에 따라서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은 다른 것 같은데, 각 세분 시장은 서로 이질적인 소비자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각 세분 시장은 상당한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세분 시장은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 세분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 다음에 각 세분 시장의 특징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 가능이 되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기준, 세분화 기준의 변수는 크게 고객 행동 변수 오른쪽, 고객 특성 변수로 구분한다 정도만. 두 가지 변수의 평가는 시장 세분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세분 시장마다 소비자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량 죄송합니다. 또 상표 충성도, 추구하는 편익 등 행동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러나 자, 그러나 밑줄 39페이지 두 가지 변수의 평가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점, 고객 행동 변수는 관찰과 측정이 어려운 시장이 또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제 39페이지 시장 세분화에 대한 기준. 그냥 내용만 볼게요. 뭐 지리적 변수, 지역이죠. 인구 통계적 변수 또는 사회 경제적 변수, 연령이나 성별, 소득, 뭐 가족 이런 거, 종교, 세대, 심리 분석적 변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개성, 그 다음에 구매자 행동 변수 또는 인간 행태별 변수, 구매 동기라든지 구매를 통한 혜택, 사용률, 사용 빈도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상표의 애호도, 그 다음에 사용량, 사용자의 지위, 구매 준비 단계, 제품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얘는 중요한데요. 실제 제품이나 제품 속성에 대해 구매자가 가지는 지식, 태도 등에 따른 분류이므로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세분시장에 대한 평가는 그냥 밑줄만, 세분시장의 평가의 의의. 시장 세분화를 한 후 각 세분시장을 평가해서 자사의 경쟁 우위가 확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파악하고 전망이 좋은 세분시장을 선택해야 되고, 세분시장의 평가는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등 시장 요인과 자사의 자원, 우리 자원이 뭐가 있는지, 우리 영향, 마케팅에 대한 믹스 등과의 적합성 정도 측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요인은 이 세분시장의 규모,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큰 시장은 성장률이 낮고 많은 경쟁자가 있어 경쟁이 또 불리한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서 세분시장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소규모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대규모는 대규모,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을 또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분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매출과 이윤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률과 미래 경제상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경쟁 요인, 현재 경쟁자도 중요하고 잠재적인 미래 경쟁자도 고려해야 되죠. 세분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야 되고, 적합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라도 기업 목표와 어긋나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목표, 적합성, 자원, 능력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이점은 그냥 밑줄만 기억, 특정 시장 부분에 바탕을 둔 마케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소비자 욕구, 구매 동기 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매출액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이걸 별표 쳐놓으세요. 자, 유사점은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비가격 경쟁이 한 방법인데 소비자 욕구에 충족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닌다. 제품 차별화는 시장 세분화 없이는 그 효과를 확연히 발휘하기 힘들다. 차이점은, 자,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상품은 차별화시키죠.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는 동질 시장이에요. 그래서 동질 시장에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판매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마케팅 자체가 판매하는데 내가 뭐 GS다. GS 그건 자이죠. 그 다음에 레미안 브랜드가 이제 삼성이라면 동질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다양성을 제공해서 차별화시켜서 일정적인 일반적인 시장에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해서 판매 개념으로 가는 거고, 자, 시장 세분화는 내가 판매하려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 있으면 이질성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한 시장 부분을 소구하고 제한된 시장에서 깊이를 추구해서 마케팅 개념을 간다는 거죠. 자, 표적 시장 선정은 뭐예요?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했으면 타겟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표적 시장에 대한 이해는 그냥 참고만. 그래서 표적 시장 선정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 시장 부분을 평가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을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 전략은 동그라미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1번, 2번 차별화 마케팅 전략, 단일 시장 집중화 전략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의 유형이 좀 전에 얘기했던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고객 욕구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 유효한 전략. 그래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죠. 차별화. 자, 시장 부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서 다른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으로서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 활동할 때 계층 마케팅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시장 집중화 마케팅. 시장을 단일화. 뭔가 부족하니까 집중화시키죠. 그래서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됐을 때, 자원 능력 제한했을 때 집중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소수의 시장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고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촉진 측면에서 이 전문화가 중요해요. 전문화의 이점과 그 이로 인한 운영상의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다. 이 진출하는 시장 부분 우리가 예컨대 틈새 시장, 또는 우리 니치 시장이라고 하죠. 강력한 시장률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표적 시장의 선정에 대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 기업의 자원이 제한된 경우는 집중적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제품의 동질성, 동질적 제품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이질적 제품은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바람직하고, 자, 제품 수명 주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자, 우리가 도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성숙이 있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가볍게만. 그러면 도입기는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쓰고 성숙기는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 도입기는 비차별화하는 건 빨리 내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장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바람직하죠. 경쟁수가 많을수록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의 마케팅 전략은 경쟁자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때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또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소비자의 민감도가 낮은 제품은 비차별화 마케팅, 민감도가 높은 건 차별화 마케팅,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시장 부분에 대한 그 발견은, 자, 제품 시장에 대한 집중 전략은 그냥 밑줄만, 집중적 마케팅 전략으로 강력한 시장 위치 확보 및 특별한 그 명성을 얻을 수 있으나 높은 위험에 또 직면하게 되죠. 제품을 전문화하는 전략, 여러 고객 집단이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특정 제품의 영역에서 명성 확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장 전문화 전략, 여러 개의 특정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으로서 제품의 수가 많아진다. 선택적 전문화 전략, 다세분적 시장 진출 전략으로 규모, 성장 가능성 및 수익성 관점에서 매력이 높고 기업의 목적 및 자원과 부합되는 여러 개의 세분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분산됩니다. 만져도달 전략, 모든 세분 시장에서 모든 제품을 규모에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유통 경쟁 전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중요한 파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었던 위주.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로 가시면 31페이지 가시면 니은의 구매 의도 형성의 구매 의사 결정 사이에 지각된 위험의 회피 방법이 아닌 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33페이지 선택적인 왜곡. 그죠? 그래서 일단 주의를 기울여 받아들인 정보를 자기들이 미리 갖고 있던 선입관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서 구매자 특성, 제품 특성, 판매자 특성, 상황 특성이 아닌 게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유통 경쟁 전략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1절까지 마치고요. 제4강에서는 제2절 유통 경쟁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다음 주 할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면 전략에 대한 의의와 수준, 전략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과 BCG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PPM. 이분이 이제 다음에 할 게
거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보다는 다음 4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4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가죠.